네. 여야는 추석 지나고 언론중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하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정치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언론중재법 협의체 가동하기로 했고 8명이 모여서 이 회의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이 8명 가운데 여당 정치인 2명, 야당 정치인 2명, 거기에 전주혜 의원께서 이제 참여하게 되셨어요. 예. 지금 뭐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뭐 저쪽에 다 인원들은 다 구성이 끝났습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 외부 전문가 2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는 중이고, 네. 조만간 저희는 이제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제 2분을 추천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네, 조만간 그 8인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 내부는 결정됐잖아요. 예. 상대 여당에서는 김종민 의원, 김용민 의원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파트너로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김용민 이제 의원은 미디어특위, 그 민주당의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네. 또 김종민 의원님은 또 그 위원이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또 법률 전문가, 또 한 분은 또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면에서 저희는 그 2분이 저는 좀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네. 이 지금 이제 9월에 처리하기로 그렇게 8인 협의체의 취지는, 네. 이제 결국은 언론의 자유를 좀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네. 또한 허위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의 피해를 구제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또 각 당의 입장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큰 취지 하에서 저희가 좀 국민들에게 좀 진솔하게 그렇게 협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9월 6일이고 이제 예정이 이제 네. 9월 27일 이때를 이제 디데이로 삼아서 이제 협의체 구성을 만든 건데 3주 정도 남은 시점에 중간에 추석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쟁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 8인 협의체가 또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그러면 또 뭐 속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추석이 있다고 해도 네. 또 적절한 그 합의안을 또 도출하는 것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네네. 뭐 추석과 관계없이 저희가 당연히 필요하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주간의 시간 동안에 네.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매일매일이라도 회의를 그렇게 잡아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합의안 내용도 중요하게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합의 사항을 보고서도 네. 지금 약간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27일 처리한다 이런 의미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아니다. 뭐 어떠한 안을 상정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 여야 간 합의 도출이 반드시 돼야 상정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 주시죠. 그 합의문에는 그렇게 이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각 당의 해석이 네. 좀 다르게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 합의라는 건 결국은 그 본회의에 상정된 언론중재법이 결국 이제 8월에 상정이 안 됐던 것이고요. 예. 이제 그 취지는 결국은 충분한 협의가 좀 그러니까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데 대한 양당의 공감대가 당연히 일치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표현의 그 자유 또한 언론의 자유를 좀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인 것이고요. 예. 뭐 그것을 목표로 8인 협의체는 당연히 또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그 협의체 첫 회의도 하기 전에 네.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수정 합의안이 안 나오더라도 8월
그냥 그 민주당에서 그 상정한 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네. 그 오히려 이 협의체 운영에 대한 진정성이나 아니면 그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죠. 민주당이 시간 끌기만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그 민주주의에 오히려 반하는 네. 이러한 그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또 언론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끌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협상 의지를 가지고 헌법 틀 안에서 이렇게 언론의 자유와 또한 피해 구제를 균형시키는 이제 이러한 법안을 만들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제 내용은 뭐 협의체에서 많이들 논의하실 것이고 거기서 네. 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또 그걸 바꾼다거나 뭐 이런 절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요. 초반에는 네. 이거 분명히 언론중재법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우세했다고 하다가 좀 일부 네.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또 거의 뭐 찬반이 비슷비슷하게 이런 나오는 상황들도 좀 있는데. 네.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고 어떤 것들을 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피해 구제 네. 점에 더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예. 또 언론 쪽에서는 아무래도 또 언론의 자유에도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좀 어떠한 곳에 좀 초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좀 나오는 목소리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그 8월 말에 네. 국회에 도착한 그 아이린 칸 그 UN 특별 보고관의 그 서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국익 문제에 대한 토론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된다. 사실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해 구제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이제 헌법에 규정되는 이러한 그 헌법적 가치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몇 가지 그 위헌적인 이제 조항들이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랄지 고의중허실 이제 추정 조항 이것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많다는 좀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나 아니면 여론 언론에 또한 저희가 목소리를 담기는 하지만 이제 결국은 중심은 이제 헌법적 가치 내에서 이러한 두 가지의 좀 그 가치를 절충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그러한 면에서 좀 더 저희가 치중을 해서 저는 좀 그 협의체가 운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체 구성 완료는 언제까지라고 못 박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합의가 된 게 있습니까? 아직 그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민주당에서도 이제 두 분의 추천 인사가 지금 그 나오고 있잖아요. 김필성 변호사, 이봉수 교수 이렇게 예, 추천하는 안 나오고 있네요. 예.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도 조만간 두 분 추천을 할 어떤 분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또 이번 주 내에는 협의체가 완성이 돼서 네. 첫 회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주 안에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군요. 그러면. 그래야 되겠죠. 구성이 되는 대로 빨리 또 회의를 통해서 네. 협의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들도 좀 당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고발 사주 의혹 이게 지금 크게 불거지고 있고 오늘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면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예.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질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현안 질의는 이제 민주당이 그 요청을 좀 해서 열린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차피 또 이 사주 의혹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 저희가 안 나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보다는 좀 나가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사위에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오늘과 같은 그런 현안 질의는 우물가에서 생명 찾는 격이거든요.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뉴스가 나온 이후에 사실관계가 지금 뭐 확실히 어떠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에서 나온 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오늘 뭐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대검에서 지금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중성 검사의 뭐 컴퓨터 뭐 이런 것을 지금 조사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가 근거가 나와야 현안 질의가 조금 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냥 뉴스의 재반복 정도 될 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이제 오늘 현안 질의가 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그 윤석열 후보가 또 국민의힘에 또 아주 유력한 그 대선 후보 중에 또 한 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 사실은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그 뉴스버스 측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고발장이 네. 국민의힘에 정식으로 그렇게 법률지원단이나 아니면 그런 그 관계자에게 정식적으로 저희가 보고된 바가 없다는 게 첫 번째 팩트고요. 네. 두 번째는 또한 그 뉴스버스에서 주장하는 그런 고발을 국민의힘이 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뭐 명백한 팩트고.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뉴스버스에서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총장의 사실 사주 부분인 거죠. 그건 오늘 추가로 보도된 뉴스버스의 기사를 보더라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없어지고 오히려 김웅 의원 얘기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뉴스버스 쪽에서도 국민의힘 사람이 제보했다라는 것들은 지금 주장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제보를 했다는 것과 예. 당의 그러니까 법률지원단의 이러한 이런 그 어떠한 업무 처리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에 그러한 그 체계에 따라서 네. 예,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된 것이 없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김웅 의원과는 좀 사실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 조사가 좀 이루어졌나요? 어떻습니까? 좀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좀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 네. 오늘 또 김웅 의원에 관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그것은 뭐 필요하다고 하면 뭐 당에서 그는 확인을 뭐 할 부분도 뭐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것이 처음에 나온 것이 윤석열 총장의 고발 사주였다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오늘 현안 질의가 열리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고발 사주로 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그 뉴스버스 측이나 뭐 아니면은 또 민주당 측에서는 자꾸만 이제 쟁점을 흐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봐요. 자꾸만 손중성 검사가 대검이었기 때문에 대검 검사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것을 이제 보냈다고 하면 윤 총장의 관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윤 총장의 관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쟁점 흐리기나 네. 아니면은 추측성의 보도에 의해서 어떠한 그런 그 사주 의혹이 계속 그 보도가 되고 이런 것은 윤 총장이 결국은 흠집내기, 찍어내기라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에서 저희는 사실에 근거해서 대응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는 거죠?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예. 알겠습니다. 좀 그 내용 나중에 나오게 되면 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거 적용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후보가들 뭐 이의는 다 이제 마무리된 건가요? 이제 합의하기로 다 된 겁니까? 뭐 저도 언론을 보고 이제 알았습니다만 어제 뭐 저녁 밤 11시까지 네. 그 상관위에서 회의를 해서 그 모든 후보들이 다 뭐 동의한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경선 룰을 이제 정한 것으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역선택 방지 이제 조항과 관련한 그동안에 조금 그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서로 원팀이 돼서 좀 흥행하는 경선이 되도록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어제 사퇴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번복되고 이제 주변에서 말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좀 아무래도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좀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또 금방 속보로 뉴스로 사의 표명 딱 나왔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번복하고 이런 것들이 그 정도의 책임감을 이제 가지신다. 네. 예, 자꾸만 이제 경선룰 관련해서 또 여러 목소리가 좀 나오고 또 선관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해서 좀 거북한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진정성의 표현, 책임성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어제 잘 마무리가 된 만큼 중립적으로 경선을 진행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정리된 걸 좀 살펴보면 1차 컷오프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은 없지만 여론조사 100%를 일반 여론조사 100%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당원 20%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본선 경쟁력을 묻는다는 게 어떤 뜻이죠? 저희가 8명으로 컷오프하고 이제 4명으로 컷오프하는 게 이제 있는데요. 예. 예, 이제 8명으로 할 때가 이제 당원이 2, 그리고 여론이 8. 네. 이제 그리고 또 4명으로 컷오프할 때가 당원이 3, 그리고 여론조사가 7이고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최종 후보를 결정할 때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5대 5입니다. 예, 근데 대신에 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대신에 좀 그 여론조사의 문구를 네. 어떠한 그런 경쟁력, 그 상대 후보의 경쟁력으로 좀 하겠다 이제 선관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좀 절충하는 그런 방안으로 결국 좀 정리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주말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충청에서 압승 과반을 득표를 냈습니다. 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래도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네.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러한 이제 좀 상승세? 이런 것이 조금 더 강하구나 이제 이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 또 다른 지역이 좀 남아 있는 만큼 저희가 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현재는 너무 빠른 시점인 것이 일 것 같고요. 네. 네. 또 국민의힘은 이제 이제서야 경선 버스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또한 그 민주당의 이러한 최종 후보 또 선정 과정을 또 보면서 또 저희는 저희대로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국민의힘 후보가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정책 토론으로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이고 또한 국민들에게 호감을 갖는 좀 그러한 후보를 좀 선출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론 결정했고 그러면은 경선 일정은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경선 일정은 이제 좀 선대위에서 이제 좀 공식적으로 좀 발표가 되실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예. 예, 여러 가지 경준위에서 좀 예정했던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또 선관위가 구성된 만큼 네. 예, 좀 더 구체적인 좀 방안이 좀 조만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